안녕하세요. 네, 4강으로 다시 인사드리는 정미경입니다. 네. 지난 3강 잘 들으셨나요? 네. 프로가 되는 길 쉽지는 않죠. 1만 번의 도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세상이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실패해도 도전했고 그 도전의 결과가 지금의 우리의 풍요로움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서비스 산업도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래서 지루하다. 흔히 3D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나은 방법들을 찾아서 더 나은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며 또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그런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접근 방법의 도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분야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흔히 헤어 디자인 내지는 의상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게 당연히 뭐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서비스 분야에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쪽에 새로운 분야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잠깐 개념과 그거에 대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혹시 서비스 산업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 디자인. 네, 자 정의를 한번 좀 우리가 꼼꼼히 읽어볼까요? 네,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경험을 향상시키는 분야로서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가 강화된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제조해 서비스를 접목하거나 또는 신서비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 지금 서비스 디자인의 가장 큰 줄기와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정의입니다. 네. 자, 조금은 정의다 보니 내용이 좀 딱딱하긴 하죠. 여러분들 지금 세탁기를 이용하시고 청소기를 이용하고 계시겠죠. 옛날에 세탁기 손으로 빨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청소기는 뭐였어요? 네, 빗자루로 우리가 쓸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빠는 원리 또는 빗자루를 쓰는 원리들을 과학화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계화해서 제조화한 게 세탁기와 청소기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비스의 시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개발해내는 게 바로 서비스 디자인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1강에서 금융계통의 여러 가지 시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그걸 좀 다양한 회사가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은행과 제가 외국은행을 소개시켜 드렸죠. 자, 이번에도 은행사를 하나 살펴보면서 서비스 디자인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냥 딱 보셨을 때 화면상으로 어디다 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가 혹시 식당인가? 아니면 커피숍인가? 뭐 이런 느낌 아니세요?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에 주변에 고객들이 있고 또 뭐 사람들이 앉아 있죠. 네, 근데 이곳은 여러분이 나중에 덴마크에 가시면 한번 꼭 가보십시오. 바로 맥스은행이라는 은행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맥스은행이라고 돼 있나 확인해 볼까요? 저 맨 위에 그림의 맨 위에 보면 웰컴 맥스뱅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은행이라는 거죠. 자, 1강 때 제가 여러분께 하루에 은행을 몇 번이나 가십니까? 라는 질문 드렸는데 하루? 뭐 내지는 한 달에도 한 번 안 가는데 맞습니다. 왜 안 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은행에 가면 모든 은행에 그 비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번호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급한지 그 번호도 뛰어가서 뽑는다는 걸로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뛰어가면 은행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번호를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멍하니 아니면 때로는 핸드폰을 열심히 보면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띵동 하는 거 기다려서 업무 보고 또 가능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빨리 나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은행 쪽에 제가 교육을 나가보면 어떤 얘기가 요새 나오느냐면 고객들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거죠. 뭐 통장이 하나 새로 나왔고 적금이 하나 새로 나왔는데 설명할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고객이 매장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디서? ATM 기계에서 또 끝나고 가니까. 그래서 일부의 은행에서는 농담만 진담만으로 ATM 기계를 돌려놓자 뭐 이런 말까지 나와요.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좀 세련된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 회사처럼. 네. 자, 여기 가운데 보시는 화면에 보면 테이블에 이렇게
고객이 앉을 수 있는 화면이 여기 뭐 장소가 돼 있죠. 그래서 이곳은 커피를 마시러 들어오기도 하고요. 업무를 보러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딱 어쨌든 고객이 오시든 뭐 업무를 보시든 테이블에 가서 먼저 앉으세요. 우리처럼 번호표 안 뽑습니다. 앉으시면 저기 지금 맨 윈 화면에 몇 명의 직원들이 서 있죠. 저 직원들은 아르바이트 요원이 아니라 그 화이트 칼라의 대표를 갖고 있는 은행원들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은행원이 진짜 어떡합니까? 고객 맞이를 나가죠. 그래서 주문을 받습니다. 고객님, 혹시 커피는 뭐 드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물어보죠. 업무를 혹시 도와드릴 게 있나요? 내가 500만 원 인출이 좀 필요한데? 네, 그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네, 저 카운터 가서 뭐 합니까? 네, 커피 내리고 500만 원 찾아서 기다리고 계신 고객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여러분께서 혹시 우리나라 은행의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면 점심시간 때 한 짜투리 시간 10분이라도 남는다면 은행 혹시 들려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 같으면 가고 싶은 생각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고객과의 서비스 접점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거예요. 물론 이 은행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CEO가 왔고요. 그리고 서비스 디자이너들하고 고민을 한 거예요. 왜 고객들이 오지 않을까? 왜 오면 또 빨리 갈까? 또 고객들이 왜 우리 은행을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니 이제 뭐 특히나 스마트폰이 나온 시대에서는 뭐 더 이상 갈 이유도 없고 가야 될 원인이 없으니까 안 가기도 하지만 불편한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니 고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갔듯이 고객들도 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맥스뱅크는 이 CEO의 탁월한 선택으로 5년 만에 매출이 10배가 뜹니다. 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작년에는 뭐 이래서 어렵고 올해는 이래서 어렵고 점점점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뜨기는커녕 유지는커녕 어떻게 해요? 준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지금 사업한 지가 15년 되지만 쉽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쉽지 않다고 포기할 거냐. 지금의 우리 맥스뱅크를 비롯한 이런 은행들 또는 이런 사례들처럼 분명히 고객은 뭔가 원하는 니즈는 있을 텐데 우리가 미처 그걸 개발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우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가. 그 니즈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만큼 우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쨌든 대표적인 성공 사례 하나가 웅진코웨이죠. 네, 지금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모델은 분명히 굉장히 성공한 사업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 웅진이 정수기를 팔았나요? 뭐 흔히 임대 사업을 했다고 여러분은 표현하시죠. 네, 사실은 임대 사업보다는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직무를 새롭게 만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건 언제까지나 깨끗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교체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안 해주면 아무리 좋은 정수를 갖다 놔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정수기를 파는 컨셉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맞춘 맑은 깨끗한 기분 좋은 먹으면 신나는 시원한 이런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정수기는 부담스러운 정수기의 비용을 주지 않고 임대를 해주고 그 대신에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고객을 만나 고객과 관계 형성을 하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필터를 갈아줌으로써 사실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수돗물을 안 먹고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정수기를 두고 먹게 됐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거죠. 그런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이 결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걸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지금 이 시간 시청하시는데 저녁을 드셨나요? 아니면 뭐 아침, 점심 드셨습니까? 네, 우리 뭐 늘 가는 식당에 자주 가봅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가봤던 식당과 15년 전에 가봤던 식당과 지금의 식당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세요? 네, 저는 어쨌든 예전하고 비교한다면 요즘 큰 식당 가면은 어린이 놀이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막 한참 수다 떨면서 엄마들은 놀아야 되는데 애들이 자꾸 징징거려요, 집에 가자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어린이 놀이방 만든, 이것도 또 하나의 서비스의 새로운 디자인을 한 거죠. 근데 요즘은 어린이 놀이방에다 하나 더 하는더라고요. 하도 우리나라가 모두 커피 문화가 생기다 보니 요즘은 그 옆에 그냥 예전에는 자판기 커피나 아니면 그냥 내려 먹을 수 있는 커피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커피숍을 만들어서 고객들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고급스러운 커피를 제공하는 게 큰 식당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니즈가 바뀌니까 그 니즈에 따른 뭔가 서비스의 창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변화가 되긴 하는데요. 이런 변화도 앞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조금 어두울 수도 있어요, 화면상.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냥 이곳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십니까? 네, 뭐가 가운데가 좀 반짝반짝하죠? 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 어떠세요? 네, 고객들이 앉아서 뭐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것처럼 그냥 식사하고 있죠. 제가 어느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걸 물어봤더니, 네,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이 저 위에 구멍이 뚫린 게 저 위에 구멍에서 음식이 내려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도 놀라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긴 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 식당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뭘까요? 네, 식판입니다. 네, 우리는 뭐 가령 보면 테이블은 그냥 음식을 놓는 곳이잖아요. 네, 이곳은 좀 다릅니다. 어떤 식판이냐면요. 네, 어떤 테이블이냐면 LCD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밑에 뭔가 이렇게 그림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내가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 해당되는 그림, 저기 뭐죠? 음식의 모양이 디지털 화면으로 뜹니다. 자, 이것도 신기한데 더 중요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쌍방향 디지털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죠. 그죠? 라면도 한 가지 라면만 먹습니다. 네, 커피도 한 커피만 먹어요. 반면에 뭐요? 네, 모든 나라의 김치찌개는 네, 뭐가 들어가야지만 그 맛이 난다고 해서 다 그 맛으로 먹어요. 다 아시죠? 어떤 건지. 사실은 각자의 입맛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음식은 어떤 면에서는 통일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나 이런 거 외국 영화 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으시지만 스테이크 하나 시켜도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가 먹고 싶은 후추를 넣거나 내가 먹기 싫은 땅콩을 빼거나 뭐 등등등 주문이 아주 그래서 뭐 몇 사람 주문 받으면 1시간 걸린다는 농담도 할 정도의 원하는 것들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주방장에게 직접 메신저를 띄웁니다. 저는 후추를 안 먹어요. 저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저는 이런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뭐가 있을까요? 네, 음식이 나오는 거죠. 한 번쯤 가서 식사하고 싶은 생각 드십니까? 뭐 생각보다 비싸지 않답니다. 근데 좀 멀리 가야 됩니다. 어디냐면 영국 런던에서 문을 연 신개념 레스토랑 아이나모라고 하는 터치 스크린 방식의 쌍방의 디지털 메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우리가 앞으로 가는 식당의 변화가 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네, 지금까지는 네, 아줌마 이러고 소리 질렀지만 또는 이모 이러고 소리 질렀지만 이제는 뭐요? 버전 누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입력만 하면 갖다 주는 네, 등등등 새로운 변화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자, 어떤 게 더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제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10년, 20년 우리 그렇게 설렁탕 만들었고 그렇게 라면 만들었고 그렇게 부대찌개 만들었는데가 아니라 정말 고객들이 찾아오는 내 공간 안에 또 다른 서비스를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커피 하나도 좀 새롭게, 네, 메뉴판 하나도 좀 새롭게 뭔가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네. 제가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인가요? 말씀 한번 드렸는데, 아까 웅진 얘기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건 흔히 정수기도 아니고, 가스레인지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라는 거죠. 뭘 원하는 거죠? 네, 자동차라는 건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원하는 거지 자동차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원했듯이. 그래서 요즘의 서비스가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제조업에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애플이나 구글이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고객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서비스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휴레패커드는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프린터를 지금까지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으로서 이들이 갖고 있는 목표 하나가 워낙 기술적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자기가 자사 상품보다 더 나은 상품을 만드는 게 내부 경쟁력이었대요. 그렇지만 이미 온라인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 나오고 2000년대 초반 막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됐을 때 그런 얘기 있지 않나요? 신문 다 없어질 거라고, 책 다 없어질 거라고. 근데 아직 있긴 하네요. 그렇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아마 앞으로 책을 넘기기보다 이북을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실까요? 네, 어쨌든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린트 시장에 프린터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프린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돼요. 특히 B2B가 더 큰 시장이었겠죠. 근데 거기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어디서 잡지를 보셨습니까? 잡지를 볼 수 있는 거 두 군데 아닙니까?
어딜까요? 미용실 아니면 은행. 네, 가서도 잘 안 보죠? 대부분 잡지 안 보고 뭐 합니까? 다 핸드폰 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잡지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돼서 아마 어려움을 지금 고전으로 갖고 있을 텐데,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잡지와 관련되든 프린터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이 아이디어를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가끔 지방의 교육을 가려면 KTX라는 걸 타고 가죠. KTX를 타면 그 KTX 잡지가 거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꽤 잘 만들어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목차를 보니까 요거 내용 한번 봐야 되겠다고 딱 열었는데 아쉽게도 누군가가 그거를 뭐 해갔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네, 찢어간 겁니다. 꼭 필요하셨겠죠. 저도 보고 싶었는데 아마 누군가도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타깝잖아요. 거기서 착안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휴레패커드하고 잡지사하고 조인을 한 상품입니다. 고객들이 잡지를 안 사요. 그래서 잡지사가 잡지를 온라인으로 보내줍니다. 이북을 보듯이 온라인에서 잡지를 봐요.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내가 보관하고 싶어, 갖고 싶어, 이런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클릭해서 출판사에다 보내주면 출판사가 그 고객이 원하는 페이지만 책으로 만들어서 집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죠. 자, 프린터를 만든 휴레패커드 회사는 프린터를 만든 회사예요. 여전히 프린터를 만듭니다. 출판사는 뭐야? 잡지를 만든 회사예요. 여기 뭐가 결합된 거죠? 고객의 니즈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라는 거죠. 나머지 나 광고 안 봐.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건 온라인으로 보내서 1차 정보를 드리고 거기서 뭐요?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찝어서 보내는 거죠. 네, 이렇게 흔히 뭐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마케팅에서 틈새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실 이건 틈새 시장이라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고객과 관계를 맺는 거죠. 요즘 많은 이슈에 관점 하는데 그게 창조하고 굉장히 같죠.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옆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걸 만든 게 사실 피카소의 입체파의 출발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술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거는 또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 보면 종인데 그 사람 눈에는 다르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다르게 우리의 서비스들을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이 큰 흐름의 방법론으로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 서비스 디자인을 한 10년 전에 접했는데요. 이제 많이 발전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책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디자인의 컨셉으로 어떻게 고객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 여정을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실제 서비스나 제품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런 작업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의 서비스는 단순히 그냥 수익을 올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또 관점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흔하게 지금 환경 변화와 관련돼서 많은 접하는 게 아프리카의 물 기근의 문제죠. 한국도 물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긴 하죠. 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네, 저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적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민을 놀라운 회사 하나가 해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을 뜨러 가는데 3시간 걸리고요. 물을 떠가지고 오는데 3시간 걸려서 한나절이 아니라 하루를 보내는 게 물을 떠서 먹어야 되는 이들의 삶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바로 이 아이데오라는 회사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첫 화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전거입니다. 그냥 페달을 돌려서 말 그대로 여행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자전거죠. 근데 이 아이데오라는 서비스 디자인 회사에서 만든 자전거는 좀 남다릅니다. 이거죠. 이름이 아쿠아덕트 자전거입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이 유튜브나 어디 가서 동영상으로 이 이름을 치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원리가 되는지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뭐 같죠? 감이 딱 오시나요? 일명 아이가 아까 물을 떴잖아요. 보시다시피 그 물이 어땠습니까? 거의 흙탕물입니다. 그걸 그냥 먹으면 바로 기생충이나 등등등 오히려 감염이 돼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데요. 바로 여기 보면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저 뒤쪽에 앉는 곳 바로 밑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밑에 그게 통입니다. 뭘까요? 물을 기르면 거기다 통에다가 물을 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페달을 밟고
집에 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무거운 거를 머리다 이고 등에다 지고 끌고 오지 않고 간단하게 뭐로? 자전거로 운전을 해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궁금하시죠? 네, 아마 화면에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안에 정수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수장치에서 어떻게 해요? 페달이 돌리면서 정수기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력을 받아 정수기의 기능을 받아서 정수가 돼요. 그러면 그 물은 안에서 정수된 물은 어디에? 여기 보시다시피 맨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앞에 보통 우리 장바구니 두는 곳이죠. 거기에 보이시나요? 맑은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을 할 때가 되면 뭐가 돼 있는 거죠? 맑은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상 받을 만하죠. 네. 자, 세상이 좋아진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세상에 대한 원망도 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물론 불공평하고 부익비, 분익비 사회 문제 많습니다. 그 고민하는 것도 우리의 주제이긴 하지만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 산업이 또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가치를 낼 수 있는 뭔가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면 요즘 가끔 보면 놀라운 이 젊은이들이 당뇨병식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수십만 원이 드는데 예를 들어 시액 하나를 만들어서 10원이면 검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래, 이건 분명히 세상은 좋아지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라면을 하나 끓인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이 밖에서 먹는 음식들이 뭐 같아요? 흔히 일반적인 가게에서 먹는 삼각김밥에 아니면 컵라면에 또 뭐 먹나요? 흔히 햄버거들 이렇게 먹죠. 먹거리 늘 걱정이잖아요. 그게 건강과 직결되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를 만들면서도 정말로 그걸 먹는 아이들의 또는 그걸 먹는 누군가의 건강을 생각해서 정말 좋은 상품을 만들고 그래서 고객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가치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고객들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점을 그냥 빨리 해치워야 되고 힘든 일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더 나은 가치를 만드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서비스의 발전을 시킨다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서비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비스의 시장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선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봇에게 밀려날 수도 있는 시장이 되는 게 지금의 서비스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 알고 보면 조직 내에서도 내부 고객에게 해주는 보고서 하나 아니면 서류 하나도 내부 고객 서비스입니다. 내가 서비스를 잘해서 잘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그 누군가가 결국 나에게 만족감을 느끼고 그 이상 가는 가치를 나에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서비스를 더 나은 창조적인 모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부터는 조금 더 고민하고 그것들을 연구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으로 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